탑산 위에 저 곰이군 철갑을 두른 듯. 보이지 않는 갑옷으로 하여금 육체의 강도 및 내구력을 높인다 정의된 원피스 세계관 내 첫 번째 폐기의 일환, 무장세계 폐기. 최근 우린 와노쿠니 수용소를 통해 알게 된 효 하라범으로 하여금 무장색 폐기의 각성 및 이를 통해 한층 더 강해질 루피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강력한 사무라이가 대거 즐비해 해군 대장들조차 출입하기 꺼려한다는 무사의 나라 와노쿠니. 검술의 도 같은 이들이 수두룩한 건 당연지사. 당연히 이곳엔 무트 측 무장색 각성의 영역이 정의되기 전 검술에 관한 무장색 각성이 더 화려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마땅할 터인데, 그렇담 검사가 보여주게 될 무장색 각성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저 고민은 칼의 패기를 입힐 줄 아는 검사에 한해 극한의 시련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그가 소지한 검이 흑도로 거듭날 수 있을 거란 추측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검사에겐 충분히 자랑스러운 무장색 패기의 각성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막연히 검을 검게 물들이는 데에만 그 영역을 종결시키기엔 곰이 피부도 검은색인데다 충격파로 훨씬 더 화려해진 무트파의 전투신에 비해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검사의 입지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하니, 정말 흑도가 검사 각성의 모든 것일까? 그래도 명색의 무장색 각성인데 이 이상의 멋들어진 검사표 각성의 면모가 정의될 가능성은 1도 없는 걸까? 오늘 저 고민은 어쩌면 이미 공개되어 있을지도 모를 검사표 무장색 영역에 관한 복선과 그러한 복선을 토대로 빛을 발하게 될지 모를 추후 조로의 상황에 대해 보다 고미고미한 관점으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다들 맞아들 준비 되셨나요? 에피소드 오브 소드 지금 시작합니다. 만화가 연재된 지 10년도 더 된 후에야 간신히 정의된 폐기의 개념. 이는 언뜻 보기에 열매의 능력 컨셉만으로는 끌고 가기 부족한 만화의 전개를 보완하기 위해 빚어낸 작가의 추가적인 설정쯤으로 여길 뻔하셨습니다만, 돌이켜보니 위 설정은 이미 만화가 시작됨과 함께 항시 편재해온 작가의 가장 큰 복선들 중 하나였으며, 심지어는 최신화에서 공개된 무장색 각성의 영역 또한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비춰져 왔다는 사실 또한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충격파를 날리는 능력, 몇 초 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사용자의 기백에 따라 주변의 공간, 심지어 날씨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가능성까지 확인된 지금, 적어도 팩이라는 개념은 작가가 만화 시작과 함께 기획해둔 가장 오래되고 뚜렷한 복선들 중 하나일 것이며, 이는 다른 말로 칼에 대한 무장색 각성의 영역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었거나 나아가 에피소드 구석구석에 진작 연출해둔 우리에겐 너무도 친근한 요소로 정의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원피스 939화 중 효 하라범은 무장색 각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좋은 칼은 베고 싶을 때 철조차 베고, 베고 싶지 않을 때 종이조차 베지 않는다. 모든 건 검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검사표 뉴오의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1심 도장의 사범으로 있는 조로의 첫 번째 스승 코우시로의 가르침 중 아무것도 베지 않을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이든 벨 수 있다. 자고로 최강의 검이란 베고 싶은 것만 벨 수 있는 힘. 닿는 족족 모두를 상처 입히는 검은 검이 아니다. 종이 하나 베지 못한 어수룩한 모습을 보였지만 강자는 필요시 철조차 자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 코우시로의 위 대목은 무장색 각성검사의 예를 드는 효 하라범의 문맥과도 상당히 닮아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알라바스타에서 잎사귀를 가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바위를 케이크 자르듯 두 동강 낸 무장색 각성검사 조로와도 같이 말이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순전히 우연일 뿐이야. 저 당시는 조로가 기초적인 무장색조차 다루기 전인 상황.
설령 조로가 무장색 각성의 영역을 깨우친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 루피가 류오를 습득한 지 한참 후 오른팔인 그가 루피보다 먼저 무장색 각성의 영역에 눈을 뜰 일은 결코 없을 거다라고.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펑크 하자드 에피소드에서 또 한 번 조로가 비춰준 무장색 각성의 여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니 처음 바위를 자를 때와 같이 연출된 조로의 일격. 두동강이 난 자연계 능력자 모네는 평소처럼 몸이 붙지 않아 당황한 채 한참을 퍼덕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단순히 패기를 들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담 두동강 나버린 그녀가 이리도 멀쩡히 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마 패기를 쓰지 않았나? 라며 놀라는 타시기의 말에 그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은 조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간은 거슬러 와노쿠니의 전설 류마를 마주한 스릴러 바크 에피소드 당시 여기서의 나미 우속 초파는 분명히 그의 일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찰나의 고통을 느꼈을 뿐 미미한 생채기 하나 없이 멀쩡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패기의 설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이에 관해 우섭이 아마 류마가 칼이 아닌 칼등으로 우릴 공격한 것이다 라고 추측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가정을 감안해도 그들이 당한 공격은 와노쿠니의 전설로 불리는 류마의 메인 기술 오니가르기. 설령 그가 칼등으로 공격했다 한들 해적단 내 최약체로 정의된 2년 전에 그들이 바로 일어나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하니 여기서 정의되는 저 고미의 첫 번째 추측, 검사표 무장색 각성의 일환. 그것은 순전히 검사의 의지에 따라 되고 싶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지을 수 있다는 설정의 첫 번째 응용기, 소울블레이드일 것이다. 등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라는 대범스러움에 반해 흑도로 조로를 뵌 미호크. 사나이의 결투를 끝까지 지켜봐준 루피에게 그는 조로는 죽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좋다라는 확신의 찬말을 건네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순전히 검을 다루는 데에 능숙해 치명상을 피해 공격한 것일 뿐이라 추측한 위 상황은 와노쿠니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된 일련의 사건을 통해 180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주군에게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쿄시로에 의해 단칼에 베인 히오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조로 앞에 등장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단언할 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로치를 죽일 각오로 날린 조로의 참격을 가볍게 막은 강호 쿄시로이니만큼 이러한 상황들 동안 고미가 언급한 무장색 패기의 상위 영역의 일환 소울블레이드에 근거한 상황일지 모른다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미 공개되어 있을지 모를 검사표 무장색 영역에 관한 복선과 그러한 복선을 토대로 빚어져 있을 첫 번째 무장색 각성의 일환인 소울블레이드에 관한 저 고미의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고미가 찾아낸 은연중에 만화 내 정의되어 있을 검사표 무장색 영역의 또 다른 일환. 과연 이것뿐이었을까요? 검사의 무장색 각성 영역에 관한 설명을 이어나가는 효하라범의 강의 중 한글 번역이 아닌 최초 출판본의 기준으로 기재된 그의 직역대사는 모든 공격은 검사의 의지가 아닌 검사의 욕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욕구라... 그러고 보니 조로의 성장과 함께 다양화된 그의 메인 기술명들 36 번뇌봉, 72 번뇌봉, 108 번뇌봉, 360 번뇌봉, 720 번뇌봉, 1080 번뇌봉 36, 72, 108, 360, 720, 1080 하나같이 12의 배수로 불교에서 칭하는 인간의 108가지 번뇌의 근거에 지어진 위 기술명들은 조로가 강해지고자 하는 욕구에 비례해 그 숫자가 계속해 커지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강해지고자 하는 욕구에 충실한 그가 처음 시도한 원거리 참격 36 번뇌봉과
랠리의 가르침 중 빚어진 폐기의 소개 끝으로는 효 할아범을 통해 공개된 무장색 각성의 시범까지. 설마 이것도? 네, 맞습니다. 저 고민은 상식적으로는 닿을 수 없는 범위마저 건드리는 플라잉 블레이드가 작가가 암시한 검사표 무장색 각성의 두 번째 일환일 것이라 추측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유의할 점은 바위를 베거나 참격을 날리거나 폐기를 두르지 않고 모네를 베는 등의 모든 복선들은 이미 무장색 폐기를 깨우친 조로의 추가 성장 단계를 뜻하는 상황이 아닌 은연중 폐기를 모른 채 이러한 각성의 여지를 깨우치되 돌이켜보니 무장색의 응용 버전으로 정의되어 폐기를 습득한 상태에서의 위 응용기들을 잘만 병행할 시 이를 각성이라 칭할 만큼의 강력한 기술로 승화될 여지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류마에게 얻은 흑도 슈스이가 써오던 검에 비해 무겁다는 말과 함께 처음으로 삼도류 108번 뇌봉을 시도한 조르는 기본적인 파괴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슈스이의 참격이 다른 두 개의 참격을 흡수해 훨씬 더 강력한 참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본래 흑도란 역경을 이겨낸 검사만이 취하게 되는 고행의 산물. 그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흑도를 취해 당연히 이를 무겁다고 여기는 조로와 그럼에도 무장색 각성의 영역의 일환으로 한껏 좋은 길을 바란 검의 여파로 하여금 깨우칠 시 훨씬 많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여지를 준 108번뇌봉. 이러한 관점은 확실히 모든 폐기의 각성을 깨우쳐 전혀 이상하지 않을 미호크의 참격이 한 지대를 뒤엎을 만큼의 크기로 비춰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 또한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확신에 가까운 검사표 무장색 각성의 마지막 일환, 흑도의 블랙 블레이드. 원피스 937화에서 류마를 동경하는 한 무인에게 무덤 도둑으로 오해받아 꾸중을 듣던 조로는 류마의 역전으로 이루어진 칼이라는 말에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양 흑도라는 건 설마 라는 말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공룡이 밟고 지나간다 한들 단 1mm도 굽지 않는 경도를 자랑하는 흑도 슈스이. 이러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역경이 칼의 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그 검사의 경화의 색이 항시 칼에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함께 비춰주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가 정리해둔 여러 검사표 무장색 각성의 복선을 경험, 예측에 성공한 사실 등이 확인된 지금 이미의 극적인 전투 상황 중에는 자신이 무장색 각성의 영역자로 거듭나 검으로서의 대폭 성장을 가져다줄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SBS 인터뷰 중 공개된 해적단 내 전투 3인방의 폐기 정보 중 상대적으로 무장색 폐기의 특출난 감각을 보이고 있다 정의된 조로. 이론이면 이론, 실전이면 실전. 은연중 모든 각성의 영역을 스쳐 강해질 만반의 준비를 마친 조로이니만큼 극적인 상황상 연출돼 더욱 멋있을 수밖에 없는 그의 무장색 각성 영역의 진가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머지않은 지상 최악의 전쟁을 통해 선보이게 될 그의 짜릿한 변화를 기대하며 저 고미는 미리서 박권을 준비한 바입니다. 고미의 내피셜 일기 에피소드 오브 소드. 그는 강함에 대한 끝없는 욕구를 토대로 빚어질 주 각성들로 하여금 진정 대검호 타이틀에 가까워질 준비가 되어 있는 세계관 내 최고의 노력파 검호입니다.